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파워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또 우리 교육국장님 하시고 연소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순서, 행정사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행정사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이 또 이제 작년 9월 달에 시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기본법은 5천여 가지 행정에 관한, 5천여 가지 국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가지예요. 이 4,600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으로 균형하는 게 또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제 이렇게 법률 하면 좀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실무적인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오셨지만 온라인 상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뵌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바뀌었네? 행정사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또 행정사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그리고 행정제도와 행정사법, 자세, 행정사 국민상담, 컨설팅, 이런 순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2시간 동안에, 2시간이 아니죠. 50분 하고 법정교육은 원래 10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분 해가지고 이 많은 강의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만, 그러나 제가 하여튼 최대한 집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알아야 될 필요성 있는 것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바로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상에 계신 분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이렇게 오셔서. 우선 행정사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가서 일본 총무성 초청으로 일본 행정사 제도를 연구해서 우리 국회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서. 예? 대서? 가의 법률가. 거리 같자. 가의 법률가라고 합니다. 알았죠? 제가 그 자료도 다 원본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가면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거리가 저희가 종로 1가입니다. 그렇죠? 종로 1가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죠. 그렇죠? 1가. 근데 왜 가의 법률가로 하느냐 했더니 일본 총무성 대표들, 또 그 일본 행정사협회 회장들 나한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의 법률가다. 멋있죠? 우리 행정사들은 정말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저는 가의 법률가를 넘어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행정법률가다. 최고의 행정법률가다.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 행정사는 최고의 행정법률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바로 6개월 업무 정지 당한 사람 하나 행정심판을 해서 완전히 어저께 날짜로 인용 재결이 됐어요. 인용 재결이 뭡니까? 승소입니다. 소송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겼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된 걸 저는 크게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요, 헌법부터 행정기본법, 민법, 심지어는 형법까지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제가 써냈어요. 어저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로 됐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정사들이 국민들의 어려움, 그렇죠?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저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행정의 개념 그러면 행정 법률가로서 행정이란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이라는 게 뭡니까? 공공성, 공익성이잖아요. 우리는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법 제1조에도 목적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고 그렇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한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행정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Ministry,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관, 목자. 사실 여기도 아까 뭐 얼른 보니까 상당히 고위직도 계시고 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다고 꼭 고위직만 이렇게 뭐 높이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항상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일해야 되니까. 여기 시험 출신도 계시라고 하는데 시험 출신 계세요 혹시? 아이고, 여러분 계시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출신이나 공직자나 다 우리가 이제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면 공직자들은 그동안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 행정사로서 일할 수 있고 시험 출신은 얼마나 합격하기 어려우셨어요. 그렇죠? 저도 시험을 많이 봐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시험을 합격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Ministry.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행사법 1조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섬기고 봉사한다.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의 개념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사는 국가의 지도자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더십 이론에서 3S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아까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 섬긴다 그랬죠. 일본엔 거리의 법률가로, 가해 법률가로, 우리는 행정 법률가로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로서의 사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섬김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셀프 리더.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 관리를 못하면 안 돼요. 건강 관리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건강해 보여줬습니다. 행정사 하려면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네 지적 관리도 해야 돼요. 그렇죠? 지식.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슈퍼 리더로서의 남과 협력 관계. 화합. 협력.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재는 받으셨지만 이제 교재는 혹시 없는 얘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변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만은 교재도 원래 제가 이제 우리 통합이 행정사협회가 통합이 됐을 때 처음에 교재 편찬위원회 들어가서 교재도 같이 제가 모두 편찬위원들하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는 이제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사법 제1조 다시 한번 봅시다. 국민의 편익도 뭐 그렇죠? 국민의 편익도 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범정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이제 행정사 자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하겠는데 이거는 사회의 바이러스를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사회의 바이러스 뭐 언론이 있어요. 외로움을 잘 극복하라. 또 어로간스 교만하지 말아라. 아까 섬긴다는 얘기는 같이 하나요. 또 애드벤처 시킹 지나친 모험을 하지 말아라. 행정사다 보면 모험도 할 수 있어요. 또 애들터리 요즘에 특히 성적 관계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국가 자격의 행정사는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을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그렇죠? 국가 자격으로 행정사, 변호사, 그렇죠? 또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습니다. 세무사, 변리사, 의사, 또 뭐 건축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자격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행정사 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행정사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정안전부, 감독관청이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근데 이제 민간 자격은 국가 위탁기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 기관에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자격이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개인정보관리사가 요즘에 중요하게 뜨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이제 연수교육에서는 제가 이제 행정사 법령 또 직업윤리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또 강의를 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를 행정사법상 행정사 분류, 행사법 2조 또에서 4조까지는 일반 행정사, 그렇죠? 또 회사 행정사, 일반 행정사,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죠.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원래 회사 행정사는 이제 기술 행정사라고 그랬었는데 행정사법 개정으로 이게 회사 행정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일반 행정사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일반 행정사죠. 이렇게 되시고 외국 번역 행정사 요즘에 다문화 시대 번역 행정사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일반 행정사 출신이지만 회사 행정사에 법인의 자문위원도 교수도 가서 해주고 있어요. 외국어 번역 행사들하고 함께 또 일을 해요. 어차피 서로 함께 해야 돼요. 만약에 출입국 관리 업무한다 하면 번역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바다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회사 문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걸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작년 말 현재 행정사가 몇 명입니까? 42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42만 시대. 행정사가 보니까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공인중개사 뭐 50만 정도 그러더라고요. 전문 자격사 중에, 국가 전문 자격사 중에 행정사 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42만 정도만 힘을 합하면 어떤 일도 잘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제가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러 가보니까 거기는 개업행정사가 4만 6천 명이더라고요. 개업행정사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개업행정사들이 뭐 10,000명이다, 12,000명이다 이제 자꾸 바뀌니까 그렇죠. 또 지금은 행정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대한행사회로 등록한 사람만 개업행정사로 또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전에는 8개 표로 나눠졌을 때는 그러지 않고 행정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인원이 더 많았다고 해서 이제는 등록 회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000명 잡고도 일본보다는 훨씬 부족해요. 일본 인구는 물론 우리보다 많지만 일본은 3,000명당 1명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9,000명이 부족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행정사가 이렇게 많이 배출해서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본 행사법 우리가 이제 그 바뀔 때 봐요. 여기 분명히 가해법률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행정제도 여기는 국민의 편리에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 관한 절차에 원활한 실시에 기하고 편리. 우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했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일본 행정사를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왔냐면 세계에서 그래서 행정사 제도가 정착이 잘 됐어요. 우리가 좋은 거는 또 같이 또 협력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변호사, 법률가들이 다 거의 행정일까지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의 기관에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들이 정말 필요해요. 공직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돼. 또 행정사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행정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본 문자로도 이렇게 가져왔죠. 예, 그냥 원문으로 한문이니까 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가해법률가다 다 나옵니다. 자, 우리 중앙행정기구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중앙행정기구 요걸 중심으로 했는데 거의 전에하고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경찰국이 좀 강화된 거, 행안부 소속으로 그렇죠? 다음 하나는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번에 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 개인정보위원회죠? 이게 써야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행정사 연수교육에는 꼭 실시하고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이 부처마다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국가보훈처, 유공자 업무, 그렇죠? 교육부, 저는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도 해봤어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법무부 안에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잖아요. 출입국 문제. 저는 행정사를 처음 개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양교육 받으시고 행정사 개업하실 분들이니까 처음 개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국적 취득 업무. 외국 여인이 나한테 국적을 취득해달라고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 한 번도 출입국 업무 해본 일도 없고 내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있어 본 일도 없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돌려보내요? 그럼 행사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렇다고 뭐 나 못하니까 가시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조금 깊이 연구할 테니까 위임계약, 계약 체결은 또 정식으로 여러분 위임계약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2, 3일 후에 합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달달 애우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련된 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다 답이 나와요. 양식까지 나와요.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어떤 현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이나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또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요즘에는 좀 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달라진 법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5단계 한국 적응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한국어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야 제가 이제 그것도 또 모자라서 저는 확인 행정을 많이 해요. 출입국, 그때는 출입국 관리소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거 출입국 외국인청인데 가서 실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 하는 얘기가 다 맞대요. 그럼 양식 이거 써오래요. 국적 취득 양식 신청서니 뭐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2, 3일 후에 그 사람이 왔어요. 설명을 해줬더니 그대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했더니 어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해주냐. 자기는 여태까지 누구하고 상담해보는데 이렇게 처음이래요. 내가 알아서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정사다 보면요, 모르는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계셨다면 그 부서 일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부서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관련 법을 찾아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다 보면 반드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다는 걸. 그러나 이 부서를 다 뭐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여기에 또 시간이 다 가니까 부서에서 업무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도 다 시간이 다 가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중간중간 또 업무 얘기할 때 그 부서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는 이제 오늘 행정 법령 제도 시간이니까 제도의 시간이니까 철저히 이 법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부터 민법. 아까 왜 제가 시험 과목에 이번에는 형법은 없었죠. 내가 형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 것은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정지가 된다면 고발 사건이에요. 형사고발. 왜? 그 영업정지 6개월이면 벌금형이 나오고 벌금형이 얼마 이상, 응? 그렇죠? 또 징역형이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검찰, 경찰에.
경찰까지 제가 갔었어요. 검찰까지 갔어요. 증거서를 다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다 무혐의,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이 뭡니까? 증거가 부족한, 설명을 또 해놨더라고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 죄가 없음을 말한다. 딱 설명을 자기네들 해서 그렇게 통보. 그러면 결정적인 그게 하나의 중요한 행정심판에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증거로 냈더니 증거로 내면 항상 여러분들 행정심판할 때 내면은 또 그것이 해당 시군구청으로 또 가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니까 가면은 거기서는 또 그걸 반박을 해요. 이제 자기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죠? 그 법의 잣대로 한 가지 법의 잣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사벌과 또 행정벌은 다르다 뭐 하면서 형사벌은 면책됐지만 행정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형사벌의 면책이 죄가 없다고 나왔을 때는 행정에서도 거의 인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말 잘못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그렇죠? 죄가 된다면 그건 영업정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일부 인용 정도로 될 수가 있죠. 그때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6개월이라면 한 2, 3개월 낮춰준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업정지를 안 당해봐서 그렇지 아니 몇 억씩 몇십억씩 뭐 매출이 오른 영업장들 한번 정지됐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 그렇죠? 그런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죠? 이건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영업정지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전반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법률 정보 새로 입법된 걸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알아야 돼요. 법제처에서 법령정보센터 통해서 법령을 모든 법령 또 법률 해석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 돼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그렇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사로서의 완전히 행정사는 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최고의 법률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는 뭐 남의 업무를 뭐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각 전문 자격사별로 그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뭐 합니다만은 우리 행정사들은 아까 그렇잖아요. 국가법령 5,000가지 중에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변호사들은 주로 사법부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원 중심으로, 사법사건 중심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뭐 이런 거. 그런데 행정사건도 물론 행정법원에서는 행정사건으로 가니까 행정심판에서 다시 이제 불복하면 또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률을 우선 먼저 찾아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험에 합격한 분도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도 놓고 뭐 행정학 개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아 행정법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아 이런 법이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헌법도 이번에 행정심판서를 쓰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기본법입니다. 헌법이 위반되면 다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법도. 헌법이 뭡니까?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기본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입법부 조직, 사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헌법상 조직을. 지방자치 조직. 그렇죠? 헌법기관. 기타 공공조직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본 조직과 기본 작용에 관한. 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그렇죠? 얼마나 기본권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헌법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제가 법정대학 교수였을 때는 한 학기 이상 가르쳐요. 그렇죠? 민법은 뭐 4학기 이상 가르쳐. 그렇잖아요.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속상속법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서 국가의 최고법이다. 헌법 총강에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아주 기본 총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통일, 평화. 세계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통일에 대해 관심도 가져야 돼요. 아까 행정사 수 얘기했을 때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은 북한 지역에 더 많아집니다. 왜? 지금까지 북한은 정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있어요. 정무원. 그렇죠. 거기도 총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무원 총리. 다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장관을 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노동당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그렇죠? 행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 편익. 행정사는 이게 4조, 5조, 10조, 1조, 행복. 이건 바로 행사법 1조에 있는 목적과 같다. 이게. 그래서 헌법에. 제가 이번에 행정심판서를 쓰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영업정지 6개월 다하면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헌법상 공익을 위해서, 공공질서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업정지 하나 한다고 해서 공공복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한한다고 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된 게 더 많아요. 우리 행정기본법의 비례의 원칙. 어때요? 공익비례와 사익비례를 비교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법. 민법 종칙 계약법은 행정사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제가 민법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연수 교육에서는 이제 직업 윤리를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어디나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신의조차 성실하게 일한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신의조차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윤리적 자세만 갖는다면 조금 잘못해서 나가더라도 그거는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성실하게 해주려고 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신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민법의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도 뭐 기간에 관한 계산은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서 그렇잖아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 가장 관련된 거, 직접적인 관련된 거는 이런 법인 설립 인허가, 단독행위, 그렇죠? 또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게 재단법인 설립.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행위사들한테.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 그렇죠? 저는 심지어는 병원 설립을 좀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사전에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걸 맡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세종시에 병원을 100병동 이상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세종시에 전화하든가 가서 물어봐서 거기에 100병동 이상 들어갈 그런 뭐가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괜히 맡아서도 안 돼요. 미리 다 그런 각 도시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정사들이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인 설립 문제, 인허가 문제, 물론 행정사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를 알아야 우리 행정 행위를 한다. 행정처벌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법률 행위를 알아야. 법률 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죠.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특별 사법은 상법이 있잖아요. 일반 사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의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보면은 이번에도 뭐 하다 보니까 왜 그럼 계약서를 안 썼느냐.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또 그게 무효다. 영업정지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민법상 계약은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낙성계약이다. 요식계약이 아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렇죠? 낙성계약이 뭡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미 계약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이게 다만 요식행위를 한 것은 앞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증거 서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사법인 상법, 우리 민법상 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행정관청 허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행정관청 허가니까. 인허가 업무가 그래서 있잖아요. 상법상 영리법인이죠. 거기는
영리법인은 뭡니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요한회사. 이런 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설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분명히, 그러니까 상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그러니까 상법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됐다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계약 문제. 여러분 계약법 시험 보신 분들은 계약법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 행정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계약에 나온 한번 쓸 수 있겠다고 하는 분은 또 쓸 수 없다고 하는 분 없다고. 다 옳은 얘기예요. 쓸 수 없다는 분도 쓸 수 있다는 분도. 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쓸 수 없다는 분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못해요. 안 돼요. 중개사법 제2조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도 알아야 돼요. 2조에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중개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수를 받는 것이 중개사 업무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개행위라는 게 뭐예요? 가서 우리가 어떤 매매해달라 부탁을 받고 또 어디 요새는 온라인 시대니까 또 올리고 온라인상에 그것도 오면은 집도 보여주고 그렇죠? 주인하고 가격도 조정하고 이런 게 다 중개행위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렇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와서 예를 들면 재계약을 한다. 어? 그렇죠? 하니까 좀 그냥 써달라. 그럼 그때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쓸 수 있어요. 중개행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시골에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 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등기를 해야 매매가 되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들한테도 많이 간대요. 그냥 매도인, 매수인 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등기까지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매매를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됐어요.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을 재계약을 써준다. 이런 계약서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분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셨을 거고, 쓸 수 없다는 분은, 그렇죠? 그게 내가 이제 이해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민법도 이해하시면 된다. 자, 행정기본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서를 써보니까 행정에 관한, 기본법 이 원칙을 다 잘 알고 행정심판서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물론 행정법은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고유한 공법이잖아요. 조직작용 및 구제. 그러니까 행정법도 조직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헌법도 국가의 조직, 기본조직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다 한번 어떤 법의 그 논리를 알면 다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런데 법치 행정의 원칙. 헌법 37조, 107조에도 이게 있습니다.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제8조에 법치 행정의 원칙. 헌법에 따른 거죠. 그렇죠?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에 근거가 없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법치 행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과연 어떤 법에 근거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평등의 원칙.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평등의 원칙 할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평등이 달라요. 그렇죠? 왜? 민주주의 국가는 실질적 평등, 우리가 법상 용어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형식적 평등. 제가 북한도 수차례 다녀봤습니다. 북한 행정을 또 그 논문도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기는데 북한에 똑같이 배급 주고 다 똑같이 대우해. 그걸 평등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죠? 물론 요새 개방이 돼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많이 지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방되기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형식적 평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 평등.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못 가진 자에게는 덜 부과하고 차등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병역 의무에 있어서도 남자는 의무 복무를 해요. 영장 나오면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지원해서 해야 되죠. 군대 복무하고 싶으면 지원합니다. 제가 여군사관학교에서도 통일 안보문제 강연도 여러 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군을 왔느냐 했더니 자기는 지원해서 여군이 좋아서 왔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지원해서 자진해서 그렇죠. 자진해서.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리고 행정 자기구속의 원칙. 야, 이것도 이제 우리 행정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 법인 설립 인허가를 내는데 거의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법인을 설립 허가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줬어요. 똑같은 건데.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은 해줘야 될 그런 요건에 갖춘 사람은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근데 안 해주면 그건 부작위에 의한 행정행위. 부작위에 의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해서 이것도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비례의 원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익비례. 아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건 아까 그 예하고는 다릅니다만 도로공사를 크게 했다 이거죠. 거기에 남의 토지들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공공도로를 개설하니까 도로가 굉장히 공익상에서는 유익한데 개인의 토지 보상은 조금밖에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들입니다. 또. 왜? 토지 보상 업무. 그렇죠? 토지에 대한 보상 업무, 국토보상. 이런 업무들을 행정사들이 다 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단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변호사들이 많이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행정사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와 행정사는 같이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출입국 업무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연수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대상자가 행정사,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도 들어갔어요. 토지보상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행정사, 변호사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참고로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 요거는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잖아요, 민법상. 그렇죠? 이걸 우리가 행정법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권한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남용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또 신뢰 보호의 원칙. 믿음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행정사 할 때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다음에 그 컨설팅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신뢰,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거. 약간 사기성 있고, 뭐 그렇죠. 그래 보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갑니까? 믿음을 주고 신뢰성을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10번. 행정작용과 관련 없는 어떤 의무 부과를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다른 토지를 어떤 건축을 허가를 내주면서 다른 토지를 기부해라 막 이런다든가.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는 행정시행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러니까 아까 민법상 행위하고는 다르죠, 좀. 민법상이 뭐였습니까?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걸, 그래도 민법은 알아야 된다. 공권력 발동 행위로서의 단독행위다. 그래서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확정성, 불가변력, 또 불가쟁력. 불가변력, 예를 들면, 행정심판은 딱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나온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예고 안 해주면 그건 행정절차법상 위반이에요. 또 그렇죠? 예고해야 돼요, 공직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그 기간이 지나면 불가변력이 생기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저는 아까 모험을 하지 말라. 애드벤처 시킹도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면 모험에서 그걸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수시로 매출당한 사람이 영업정지 당해가지고 왔어요. 좀 구제해달라고. 그게 막 행정심판 쓰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처분서를 가져라. 행정처분서. 그걸 꼭 가져라고 해야 됩니다. 보는데 처분한 날짜가 180일이 다 돼가요.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할 자신 있으면 어떠세요? 그렇죠? 열심히 봐서 막 행정심판 쓰고 해서 낼 자신 있어. 근데 행정심판 하나 쓰더라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고려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리고 불가정력 한 번 소송이나 어디서 승소를 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행정쟁송제도 여기서는 이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소송은 뭐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행정심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국민 누구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 개인이라면. 여러분 참고로 그걸 아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쉴 시간이 됐으니까 50분 하고 또 여러분 한 10분 동안 쉬셨어요? 예. 한 10분 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쉬시고 눈 감고 이렇게 하시면 좀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교육 받는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받아봤지만 오히려 강의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이게 체질화돼서 괜찮은데 어디 가서 앉아서 또 들으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러나 이제 점심시간 늦지 않도록 제가 근데 이제 법정 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이나 연수 교육이나 이제 딱 50분간 하고 또 이렇게 가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내로 가능하면 그걸 끝내서 여러분 식사 시간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목적, 책무효과. 행정기본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4,600여 가지 행정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그 총칙에서 다 해놓듯이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40개조 부칙 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24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총칙, 기본법에 적용되는 기본적,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일장을 준수해야 된다. 이 법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행정기본법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을 두어야 돼요, 사실. 국민 권익보호를.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아주 범법행위 했다든가 잘못했을 때는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해도 항상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우선을 두는데 행정기본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법 제정 기대 효과, 이거는 이제 국민 권리보호 강화한다. 항상 권리보호, 그렇죠?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적극 행정을 구현한다. 여러분 사실은 적극 행정 구현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북한 행정, 북한 관료들의 행태를 분석해 보니까 적극 행정이 없어요. 무사 안일 행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당 체제 아래서. 조선노동당 체제 아래서 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행정기관에 보면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상당히 무사안일하게 우회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법에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적극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 더 원하잖아요. 공직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 구현, 또 산업혁명 규제 혁신 촉진,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지금 대단하잖아요. 우리 행정사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AI가 지금 어때요? 막 요즘에 별일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짐도 실어나르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CCTV, 4차 산업혁명 옛날에 어디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행정사들은 그걸 CCTV도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는 산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 같은 거 다 잡잖아요. 잘못한 거. 그렇죠? 국민의 실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체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행정법 체계를 효율화한다. 유사 공통제도, 또 이런 건 통일성 기하고 국민과 공무원들의 혼란을 해소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직생활 하면서도 저도 해보니까
좀 국민을 배려하는 게 뭐 항상 내가 부족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우선 처리하는 일이 바쁘고 우선 그렇잖아요. 우선 부가 되는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항상 목적은, 법의 목적은 그렇게 돼 있다. 행정청의 입법활동, 또 이제 지방자치 각 법령 제정, 우리 행정사법 개정할 때도 제가 이제 관련 부처 하고 또 법제사법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법안을 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하고 관련 부처하고 꼭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40조의 법령 해석. 누구든지 법령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자에게 해석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석에 중요한 걸 내가 지난번에 서울시에다가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서 법률 해석을 문화예술단체 법인 설립 인허가 하는데 하도 그게 많이 들어오니까 몇천 건씩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국가 기관에서 안 하고 이걸 다 이렇게 서울시로 이관했느냐. 법률 내렸대. 그래서 법제처로 법 해석을 다시 해달라. 올렸어요. 법제처에 어떤 해석이 나온 줄 알아요? 저한테 그 공문이 보여주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이. 법인을 중앙관서에서 해야 될 법인의 법이 어떤 거냐. 그거는 광역시도 단위에 2개 내지 3개 이상 지부가 있고 그리고 회원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우리 행정사가 뭐예요? 광역시도 단위에 다 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기관, 중앙기관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막 하도 서울시로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체 저도 문화예술단체 가수들을 법인을 하나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는데 내가 나보고 와서 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임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래. 가서 강의를 했어요. 정관을 어떻게 만들고 임원 설립 어떻게 하고 총회 어떻게 하고 그렇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관계된 거니까 이 한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더니 또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제 유튜브도 올리도록 주고 좀 홍보도 해야 돼. 저도 박완신 TV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박완신 TV 하면 박완신 총장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나오고 이런 가곡이나 가요 또 기타 문화예술 시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법률만 하면 법률 행정만 하면 또 딱딱하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 그런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문화예술단체라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해석이. 서울시는 서울시에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회원도 그런 것만 서울시로 해라. 이런 법률 해석이 나온 걸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행정기본법, 법령 등 법령이라는 게 뭐 여러분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의미한 거고 법령이라는 게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또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조례, 규칙 뭐 그렇죠? 각 공공단체, 뭐 헌법기관에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기관에 관련된 거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나도 이번에 그 서울시 그 구청 몇 개 다니면서 이제 자치위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봉사한다는 의미로 한번 참여해 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지방행정도 있었잖아요. 옛날 조선조 시대에도 향규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자치 그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행정에 대한 게 그때도 행정사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냥 모두 다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 제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 대단한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행정지원법상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 정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적극 행정 추진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국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작용. 이건 바로 이제
행정법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행정법도 행정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의 기본 조직은 정부 조직도 있고 중앙행정조직, 지방자치 조직도 있고 각 공공조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행정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권력을 남용했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했느냐,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처분도 행정기본법 14조 23조 공권력 행사다. 행정처분은 또 이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처분하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때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과태료 500만 원인데 현행법이면 과거의 법은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의 법을 적용하라고. 그럼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까지도 알아야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낼 때 우리가 다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 공법상 계약. 그렇죠? 예를 들면 민간 수탁과 기관과 한다든가 서울시와 경기도와 뭐 도로 합의 계약을 한다든가 공법상 계약에도 우리 행정사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같이.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이런 일이 많다. 또 거부 부관도 있죠. 이제 이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여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민법상 부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행정법 기본법에도 그게 바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영업정지를 시킨다. 예를 들면 주유소가 독가스가 흘러나갔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보다도 적극 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달 동안 좀 그런 조건을 붙여서, 기한을 붙여서, 그렇죠? 부관을. 그렇죠? 그때까지 독가스가 안 나오도록 하면은 그대로 영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무조건 지금 독가스 나온다 해서 딱 영업 정지시켜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유소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시골 주유소니까 시골에는 시, 군 단위로 뭐 어쩌다 가서 하나씩 있대.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다른 부까지 가면 막 한나절 내에 또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 편익을 완전히 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행정사들은 아주 깊이 있게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작용, 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는 행정대집행, 또 이행강제금 이런 게 있죠. 직접강제.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철거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축업자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죠. 대집행이죠. 국가에 세금을 안 냈다. 강제 징수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충분히 사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행정절차상. 이런 것도. 또 이제 과징금도 지금 아까 그 영업정지 문제와 했습니다만 과징금 부과,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업정지만 무조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수십억 매출당한 사람한테 6개월, 5개월 영업정지는 큰 피해잖아요. 시키지 말고 얼마 정도 차라리 과징금을 부담시켜 놓으면 그 업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딱 우리가 지적해서 이걸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우리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일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하는 거죠. 행정소송은 뭐 행정법원에 하는 거니까 이건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일반적이에요.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오는 경우.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공무원의 징계 받았을 때. 또 노동쟁의 사건. 그리고 토지보상 사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반드시 그거는 특별법상 해야 된다. 세법상 처분. 특별하게 음주운전도 필요적 행정심판이에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요새 하도 강화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서 행정소송을 해도 하라. 그래도 내가 이제 여러분 이 기본소양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습 교육을 하시게 돼요. 그렇죠. 며칠씩 현장에 나갑니다. 저도 실습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제 사무실에 처음에 개업했을 때 일기로 이렇게 교육받고 여러분처럼 바로 개업을 했거든요. 개업한 날짜는 2014년도 8월 3월 달에 서초구청으로부터 개업해가지고 서초법원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겁도 없이 이렇게 교육장도 이보다 훨씬 큰 거 마련했어요. 교육을 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데 그때 협회 이런 교육장도 없으니까 1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어디서 했냐면 대학 강당 빌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하다가 꼭 실습할 때 가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 행정법원. 또 자동차 등록사업소 서초구청. 그 다음에 출입관리사무소. 출입관리사무소는 내가 제일 먼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건 내가 했다. 서초구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도 거기에 보면은 행정사 아닌 사람들이 한번 가져와요. 거기 팀장이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강당에 우리 행정사들 가는데 다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30건씩 가져온대요. 30건씩 가져오는데 하루에 평균 3만 원 잡고도 90만 원씩 번대요. 근데 행정사들 뭐 하고 있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행정사가 해야 돼. 행정구청에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뭐 하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우리가 가면 알 수가 있고, 행정법원에 가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처에서 음주운전 문제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이냐. 먼저 행정심판에 갔어요. 올라갔어요.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됐어. 갔는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안 되고 기각돼 버렸어요. 기각이라는 게 이제 패소한 거죠. 그렇죠? 그대로 면허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전추위는 거쳤잖아요, 일단.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소송으로 가서 이제 그 증거를 이 사람이 지혜롭게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술을 잔뜩 먹으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불러서 자기 집까지 가기로 얼마 약정을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대리운전기사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간 것 같더래. 그래서 돈 좀 더 달라고 그랬대요. 난 못 주겠다 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거기서 이 운전기사가 화가 나니까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리니까 이 차 그 주인은 술을 먹었지만 앞에 가서 운전대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 경찰관이 딱 와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그러죠. 재보니까 1.1, 취소기준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네? 알코올 농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했냐. 자기는 거기서 한 발자국 운전을 안 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증하려면 대리운전 기사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도 안 했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 당신 여기 내려줬지 않느냐. 내가 앞에 가서 잠깐 있었을 뿐인데 운전대 이걸 지금 내가 취소되면 되느냐. 좀 잘해봐. 뭐 해달라 해서 입증을 해줬어요. 그걸 다. 그래 거기서 내려줬고 그 사람은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막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행정재판하는 것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 교육받는 분들이 다 지금 행정사 업무를 잘해요. 요소에 다 그 행정사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실습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무실에 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내가 설명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다. 그렇죠? 행정심판법 대리권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리권을 가지려면은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얻어서 갈 수 있다. 행정심판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행정심판법 18조상에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변호사 간 걸 뭐 우리가 꼭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사가 당연히 대리권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가지고 있다는 게 대개 행정심판하면 그러니까 구술심리로 많이 해요. 그냥. 본인 이름으로 내놓고 대행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인용될 것도 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앞으로 이런 행정사 법의 개정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리권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꼭 개선해야 돼. 일본에는 가는 거 행정사법을 보니까 대리권이 다 부여됐어요. 행정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대리권을 줄 때 상당히 공부를 또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협회 안에 이렇게 모아놓고 대리권 받을 사람은 특별한 그 법을 행정심판법이니 뭐 거기에 관련된 법들을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합격한 사람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죠. 전문가한테 행정심판 대리권이 사실 행정심판 한번 해보니까 그건 변호사 이상으로 행정에 관한 법이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야 인용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렇죠. 기각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행정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 이행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건 뭐 그러나 취소심판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렇죠?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저기 예? 또 천재지변. 요새 전쟁 지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때는 그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심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근데 이런 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어떤 행정심판을 맡을 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잘못 받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도 이제 당행행정도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이제 시도지사 소도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에 관한 건 교육청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원래 넓게 보면 이제 조세심판, 노동심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취소심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쓰는 요령도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취지는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그렇죠? 영업정지 몇 개월의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런 결정을 구한다. 이렇게 간단히 써요. 근데 청구 원인 쓸 때는 사실관계.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율법보다 더 아까 행정기본법의 원칙에 있는 모든 걸 그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치용 행정에 위반되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보시고 하면 또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비례의 원칙. 네? 그런 게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써주면은 훨씬 더 인용률이 높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힘든 관계. 음주운전 신청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안 하면 나는 생계에 지장이 있다.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가족도 모셔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그냥 그런 맛도 개인 사정도 써줘요. 그럼 그것도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당한 사람이. 난 이것 때문에 심적 고통받아서 그냥 지금 막 쓰러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진단사라도 떼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사정도 약간씩 고려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사법. 이건 뭐 다 우리가 뭐 할 거 없고, 이제 2021년 6월 10일 날 최근 행정사법 개정. 종전부터 이렇게 이제 있지만, 행정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행정이 있는 한은 행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우리가 근원으로 본다면, 행정사의 근원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정사 제도가 정식으로 지금처럼 된 것은 2021년 6월 10일 행정사법 개정으로 했고, 또 2021년 3월 23일 행정사법 개정, 이걸로 해서 이제 2013년도, 그렇죠? 행정사법 시행이 돼가지고 제1회 자격심이 실시가 됐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되게 요약해서 아시고,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이제 전에는 법인을 못 두둑했는데 이제는 법인을 두도록 됐어요. 그렇죠?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하는 법인을 두도록. 일본은 법인이 벌써 514개나 되더라고요. 일본 지난번 연구에서 법인이. 우리도 법인이 당연히 다 법인 있잖아요. 변호사도 로펌이라고 그러고 세무사도 세무법인. 그렇죠? 노무사도 노무법인. 다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행정사 차리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16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행정사 종류는 말씀드렸고, 이런 것만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또 신청 등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관 예우를 안 한다. 뭐, 법조계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직한 그 직장에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니까 참고로 하시고, 행사법 주요 내용. 아까 목적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2조. 각 업무를 쓰는 다만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민원행정 서류에 진정 건의 청원 이의신청 내용 증명. 권리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 해야 돼, 이게. 번역 행정사가 번역해 주는 거. 또 인허가 업무, 그렇죠? 법령 행정에 대한 컨설팅, 상담 자문에 대한. 또 교통사고 사실조사. 그런데 저는 이런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증명에 관한 거. 우리 행정사들이 나는 지난번에 그것도 해봤어요. 이혼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나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혼 사건이 되면 그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럼 그걸 재산에 대한 사실 증명, 가격 조사를 해서 해달라. 그건 행정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딱 조사해서 등기부도 떼어보고 그 시세도 조사해서 딱 사실 조사를 해줬어요. 사실 증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사실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사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는 아까도 뭐 많이 말씀드렸고, 상담 자문 문제는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특히 진정 이의 신청 뭐 내용 증명도 여기 나오는데, 저는 내용 증명을 또 하나의 크게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노동법에 관한 건데요. 강남의 대치동 하면은 아주 인류대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학원가예요. 학원 원장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학원 문 닫게 됐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직원들 월급을 한 2, 3개월 밀렸다고 노동부에서 경고가 왔대요. 문 닫아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요새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봉급을 안 주면 그게 당하잖아요. 그 법의 잣대로 볼 때는. 근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동업한다는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계약서까지 썼대. 그런데 동업한다고 하는 자금은 되지 않고, 동업하면 함께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직원만 자기 아는 사람들 막 몇 명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안 줘버린 거예요, 봉급을.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노동부에서는 또 그 고발한 사건만 그대로 믿고, 그렇잖아요. 경고장이 나온 거죠. 나한테 왔어요. 자,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노무사한테 가봐. 그럴 거예요? 행정에 관한 내용 증명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용 증명을 썼어요. 그런 사실들을. 협약한다는 계약서도 가져와라. 어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직원 채용한 과정이라든가 다 증거조사해가지고 내용 증명 써가지고 당사자들한테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노동부에서 다시 그런 협의해서 잘 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사자들 협약 같이 한다고 하는 돈 자금 투자 안 한 사람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게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노무사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맙다고, 요즘에 보통 내용 증명 한 편 쓰면 돈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얼마 못 받아요. 10만 원. 어떤 우리 경찰서에서 내용 증명 관계하는데 한 사람은 1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20만 원 받대.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예요. 왜 너는 20만 원 받고 난 뭐해서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럼 또 20만 원 받은 사람은 왜 당신은 10만 원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사람 다 끌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 아는 사람 2층에 가서 에이 이거 내용은 안 하고 음주운전 관계만 하겠다. 그것도 2층에 생겨서 사람을 차려가지고 하겠더라고요.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저 전철역에 어디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떤 변호사 이름 그런 거 된 것도 있더라고요. 내용료 한 편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 못 받아요. 근데 저한테는 맛있는 음식도 고급 음식 대접해주고 봉투를 주는데 두툼하게 들어있어요. 내용료만 한 편 쓰고. 뭐 이렇게 주느냐 했더니 아니 너무 수고해서 너무 자기로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하고 문 닫았는데 그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죠?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행정기관 아까 그랬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국회, 헌법인 중앙선거관리는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이게 반드시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행정심판을 해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잘 지키더라고요. 내가 행정심판서를 내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복사해서 구청으로 보내요. 그렇죠? 시군구청으로. 그러면 시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서를 써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답변을 또 우리한테 보내. 그럼 또 우리는 거기에 따른 보충서면을 또 써요. 또 보내.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런 행정 절차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근데 일반 시군구청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민원이 들어오면 막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우리가 행정사들이 그걸 잘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제도 발전이 우리 행정사법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어떤 그 학교 이런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저는 학교 폭력도 여러 건 해봤어요. 학교 폭력관. 학교 누가 때리고 하면 그것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교육청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우리 행정사법에는 양 당사자로부터 수임을 받을 수는 없어요. 피해 학생이 나한테 수임이 들어왔는데 또 가해 학생 측에서도 부모들이 와서 해달라고 했어, 나한테. 아이고, 우리 법에는 위반이에요? 단순한 법의 잣대로 보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합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둘이 좀 이렇게 잘해서 이게 그 뭐 행정심판까지 가지 말고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좀 피해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보상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우리 행정사들이 얼마나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 행정사법에는 양쪽 그 업무를 못 맡는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내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절차법상 이제 행정절차 이것도 꼭 지켜야 돼요. 행정절차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행정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 제시 이런 기회부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래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안 한 경우도 많아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민원도 꼭 당사자한테 보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보내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거기에 맞는 또 의견서도 내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런 절차를 별로 미숙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행정절차법을 몰라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계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직자들한테도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규에 따라서 행정절차상 지켜야 될 거. 반드시 그 처분할 때는 사전 예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지도도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거예요. 법원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고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대책,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입법 예고도 하잖아요. 입법 예고하듯이 반드시 이런 어떤 예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도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의 절차 이런 것들을 행정 절차법상 우리가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봐야 돼요. 여러분들 행정 절차 제대로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 생활 했지만 저도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선데 그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행정개혁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괜히 그냥 공짜고 또 등질 필요는 없어요. 공짜들도 그런 마음도 또 이해하면서 그렇죠? 고쳐나가야 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송사건. 사실 비송사건은 우리가 이제 뭐 글자 그대로 비송사건 하면 소송이 아닌 사건 그러니까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어떤 경우가 있어요?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 법인 등기야 물론 법무사가지만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거,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 이런 건 우리가 행정사 가져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업무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상속 재산에 대한 화해조서. 상속재산 나올 때 이게 분쟁이 많아요. 자식들 간에. 그렇죠? 그 이제 화해조서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비송사건이거든요. 비송사건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 재산상 그런 복잡한 문제 있을 때는 변호사한테 보통 하지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행정사가 그런 비송사건에도 관여할 수 있다. 그렇죠? 참고로 하시고 되겠습니다. 실제 업무 보세요. 자, 이제 출입국 업무. 아까 내가 출입국 업무 그런 거, 그렇죠? 국적지도 영역 업무. 음주운전, 영업정지 구제, 공무원 소청 문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학교폭력, 지금 설명한 거죠. 사실 교통조사, 사실관계조사, 녹취록. 여러분, 녹취록은 중요합니다. 좋은 증거가 돼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누구하고 함부로 대화하면서 녹취해가지고 제3자에 전파하면 그건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그런데 혹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에 하는 건 당사자 간에 녹취할 수 있잖아요. 녹취해서 어디 전파만 않고 가지고 있다가 소송을 안 하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안 하면은 안 써먹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그런 거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그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한테 녹취록을 딱 해놔요. 그렇죠? 속기사 하면 그 속기사가 딱 도장을 찍으면 공증서류가 돼요. 알았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녹취도 그래서 요새 녹취하는 게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확대해서 좋게. 왜냐면 이거 뭐 서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확인하려고 좋은 의미로 녹음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전파만 안 하면 되잖아요. 좋은 의미로 내가 좀 확인하고 그렇죠. 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메모 안 해놓으면은. 그렇게 그 설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행정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손실보상.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손실보상에 좀 관심 거예요. 사실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로서. 토지보상 업무. 그렇죠? 요건 막 여러분들 아마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신고 또 자동차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있다. 법인 설립 인허가 또 민원행정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업무로 돼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와 자세는 이제 이거는 뭐 자세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우리 행정사법에 이게 윤리 문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민 편익 공익에 반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문화 의사전달 방법, 또 아까 내가 3S 리더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 이거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수항. 행정사인 사람은 우리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그걸 아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아까 지금 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업무, 그렇죠? 음주운전, 학교폭력, 뭐, 기타. 또 타자역사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해서는 안 된다. 소송 업무, 그렇죠? 등기 업무. 이건 등기는 법무사, 소송 업무는 변호사 하니까. 그런데 관계하면 괜히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법무사법 위반이다. 아까 중개 행위를 잘못했다. 중개사법 위반이다. 그렇게 뭐 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하시고. 의무와 책임.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것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 행사가 고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 아까 예를 들면 내가 모르니까 내가 위임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은 다만 그런 때는 내가 정히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행정사 중에 그 할 만한 사람이 많아요. 알아서 연결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행정사가 어떤 브로커적인 그런 역할은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으로 또 브로커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잘하는 사람한테, 잘 처리하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비밀 업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거니까, 보통 비밀 업무는 잘해야 한다. 위임받은 업무에, 그리고 이제 그 위임받은 업무에서 수임료를 고려해서 보수를 산정해야 돼. 여러분들 보수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변호사하고 행정사는 보수 규정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딱 돼 있잖아요. 조례로. 몇 프로. 몇 억짜리 할 때는 얼마. 그렇죠?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아까 제가 내용님 한 편 써주고 이렇게 두둑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고마우니까. 고마우신 건 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찾아서 그러나 또 너무 무리하게 받아도 안 되죠.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업무 처리할 때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 받았을 때는 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렇죠? 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먼저 찾아보시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시면 답이 나와요. 또 영업정지 문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법, 음악, 특히 노래방 같은 데서 미성년자 들여가지고 술 팔았다 해가지고 걸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법을 보면 돼요. 그렇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출입구관리법, 국제법, 아까 출입관리는 업무, 학교폭력 예방 대책.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알고 하라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축물에 관한 거 건축법, 부동산 손실보상, 헌법 제23조에 근거해서 손실보상 문제. 심지어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 나는 이제 우리 아파트 동대표들이,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 동대표들이 회장들하고 찾아봤어. 행사님, 자기는 공시가가 너무 올랐는데 이게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 행정사가 조정하느냐. 국가에서 그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겠다. 그 의견서를 쓰고 또 그 사람들한테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서 공시가가 얼마나 높으냐. 그 비교가 다 조사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냈더니 행정기관에서 줄였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별일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인허가 대리 업무, 이것도 그렇고, 환경분쟁조정법. 이것도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거기도 참여해봤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여를 해보니까, 시골 위에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크게 지어요. 그 짓다가 그 아파트 소음이 들리니까 그 주변에 축사에 소들이 죽어본대요. 큰 소리들이, 그렇죠? 나 희한하다. 그래서 막 그 분쟁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한테도 그것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그런 분쟁도 있지만 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축사에서 냄새가 나니까 바람만 불면 그냥 아파트로 다 들어오니까 아파트 문을 못 열겠다. 또 그런 불평도 있더라고요. 역으로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사는 막 생각을 깊게 넓게 해야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교통사고 조사, 이것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복지인데. 자, 이제 이 컨설팅. 요즘에는 컨설팅이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뭐라고 하느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해서 변화를 촉진해 주는 것.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간단해요. 의미가.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도 한 20개 성 댕기면서 경영에 관한 강의라니까 성장 시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한참 개방할 때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는 그래야 상담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의사가
환자가 오면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거 컨설팅이에요. 그렇죠? 행정사가 고객이 오면 설명을 듣고 진단해가지고 처리해주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이런 걸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까지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행정사 돼야 된다. 그러면 심리학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상담학도. 그렇죠? 행사피트 2조 6항. 국민에 대한 상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행정사 자격을 받고 실무 교육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를 시군구청이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요. 여러분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고 이제 만약에 출입국 업무하는 사람은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해요. 나는 그것까지 해놨어요. 출입국 업무 하려고 대행기관. 그 다음에 요즘에는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행정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정형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상담 계약이죠. 누구하고 상담하고 위임계약서 쓰고 그렇죠? 써서 업무 처리할 때는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서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때 서초구청에서 업무 처리부 내라고 7월달에 와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냐. 거기 보면 이제 간단히 업무 처리 내용 일자 또 위임인은 누구고 보수는 얼마 받고 대충.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할 땐 또 내줘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참고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사무실 입지 선정도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니까 뭐 크게 뭐 입지 가지고 뭐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경은 자동차 등록 업무는 자동차 구청이라 그러는데 음주운전 그런 취소 그런 거는 경찰서 금방 출입국 업무는 중국 동포 상대로 한다면 대림동, 영등포 그렇죠? 또 러시아 동포, 고려인 동포라고 그래요. 동대문 쪽에 서울에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 시대니까 막 다 홍보하고 하면 다 와요. 그렇죠? 참고로 이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30분석 이거는 그냥 하고 국민 편입 상담 컨설팅 기법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 놨습니다. 로고스적 기법 이건 뭐예요? 논리가 정연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지식 우리 행정사로서 그렇죠? 행정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파토스는 감성에 호소할 줄 알아야 돼. 술 먹고 와서 음주운전에 취소돼서 왔는데 면허가 페달하는데 에이 여보시야 당신 술 먹으면 되느냐고 말이야. 물론 그럴 뿐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안타깝냐. 이 사람이라는 게 지금 동정을 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이 감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성품, 신뢰성, 설득감. 진실하게 내가 잘해줘야 돼. 그렇죠? 약간 사기적인 그런 건 뭐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사들은 시험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은 다 국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신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참고로 아시고 경영자 피터드락 하는 경영은 인간 경영이에요. 그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그렇죠? 사랑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혁신 경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도 열심히 듣고 계시고 또 오프라인에 오신 이 강당에 함께 하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행정사에서 개업을 하고 나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